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있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이제 이 평균 변화율 이렇게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사용하던 용어들이든가 사용하던 건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단어들이 이제 또 다양하게 사용되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용어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율이라는 말이 있고 평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또 나중에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간이라는 말이 있고 또 똑같이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인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어떤 점이 x 좌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FA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가 이렇게 있다. 여기 점을 FB라고 하죠.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A, FA인 거고 이 점의 좌표가 B, FB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냐면 이제 뭔가가 이 점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제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점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인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이제 이 말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쓸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고 똑같아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책에 그 하얀색 부분 네모 보이지? 60쪽에 델타 x라고 되어 있지. 삼각형 모양을 델타 x를 한다. 델타 x분의 델타 y. 지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뭐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을 적에 여기서 이까지 증가한 거,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갖고 뭘 배웠냐면 중학교에서 기울기라고 배운 거 기억나나? 이 기울기였다,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이런 거 했잖아. y 빼기 y 좌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그 다음에 기울기 쓰고, x 빼기 x 좌표. 막 이렇게 했었죠. 요거는 뭐, 물론, 어떤 점이 있으면 이렇게 푸셔도 되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데이비스 풀어도 되지만, 기울기라는 걸 구할 때 이렇게 했잖아. 점 두 개끼리 빼서 x끼리 x 좌표끼리 빼고 또 y 좌표끼리 빼고 이렇게 뺐다 이거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였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울기라는 거를 조금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있어. 네모 안에 보면 하나씩이 돼 있는데 네모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 개 더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델타 x를 b 빼기 a를 하시고 델타 y를 뭐 f b 빼기 f a라고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게 분모 분자. 그럼 여기 이 부분을 뭘로 정리하냐면 b로 정리를 하는 거야. b로 정리하게 된다. 이거 이항하면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지. 요거 여기다가 이제 각각 대입해 주면 돼. 자, a 더하기 델타 x를 여기였다. 빼기 a니까 델타 x가 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델타 x를 여기 넣어 b 자리 넣으면 f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 a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델타 x라는 말도 귀찮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h라는 걸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 있다. 여기다 x자리에 내가 t를 넣으면 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뭐 x자리에다가 x 더하기 3을 넣으면 똑같이 x 더하기 3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도 델타 x자리에 h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의미들이 쫙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면 평균 변화율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인데 이거를 기울기라 했거든. 그러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은 거 이게 바로 기울기예요. 기울기. 혹은 탄젠트라고도 하죠. 우리 탄젠트 각. 그래서 요것들 요런 그림으로든 혹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이제 몰라도 되겠죠. 똑같은 말이니까. 델타 x. 요렇게. 그래서 요게 결국은 요거다.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목이 미분계수와 도함수거든.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돼 있는데 미분계수라는 말이 우리가 이미 쓰던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제 한 것처럼 다 똑같은 말. 미분계수가 바로 평균 변화율인데. 미안합니다. 미분계수가 이게 아니구나. 자, 미분계수라는 도함수라고 있는데 도함수는 바로 이제 함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분수식으로 되어 있으면 유리함수, 루트가 있으면 무리함수 하듯이 미분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미분계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중학교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얼추 들었고, 그럼 이제 지금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순간 변화율이 이제 주인공인데 평균과 순간의 차이를 조금 구분을 조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앞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걸 배웠거든. 리미트를 배운 이유가 이제 이런 미분에서 사용을 하고자 원활하게 이런 개념과 더불어서 계산을 할 때 사용하고자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한 거거든. 그럼 순간 변화율은 어떤 거냐면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거. 자, 평균이랑 순간은 이런 차이입니다. 순간이라는 거는 이 곡선 혹은 직선에서 점을 얘기하거든. 순간은 여기까지 엄청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죠. 그래서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뭘 기억하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라는 거 기억나지? 그때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한 마치 복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 점 x가 기준 x에서 이 점에서의 여기 이 점에서의 혹은 이 점에서의 이런 점들에서의 기울기를 말해요. 이렇게.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지.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요.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말이 미분계수, 책 제목처럼, 단원 제목처럼 미분계수,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이 빨간색 기울기들 있잖아.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고 뭐 2분의 2 얼마, 이거 나오겠지? 이걸 다 평균 낸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래서 그 평균 값을 끄은 게 이 파란색 선. 이제 이 숫자들을 우리가 직접 뭐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쫙 해서 평균 내보면 이 파란색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 무수히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많이 할수록 정확성이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이게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리미트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들 보면 증가량 이렇게 자 여기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거 똑같은 말 접선의 기울기 있고 여기 기울기 뭐라는 건데 기울기라는 건데 여기 B다.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점으로 갈 때 접선의 기울기 되면 그러면 이제 또 x를 넣었으니까 여기만 살짝 바꿔주면 되고 또 혹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아니고 이거는 h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근데 어떻게 하지 봐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 보시면 0분의 이거 0 넣으면 0이죠. 0분의 0꼴. 이것도 x에다가 a 넣으면 0분의 0꼴. 이렇게 딱 0분의 0꼴 나와야지 그 숫자가 나오겠지. 그 숫자가 바로 미분계수라는 거지. 숫자가 미분계수라는 거고. 자, 점에 대한 위치는 여기 있네. x가 a로 갈 때 이 점 여기. 자, 이거는 그럼 이게 0으로 갈 때인가요가 아니라 h가 0으로 갈 때 점은 여기에 있어요. 점의 위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으로 가까이 가는지 정보는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여기 찾으면 되고. 이건 여기 보시고 여기가 이 점으로 가까이 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토탈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기호화 시키는 겁니다. x가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혹은 접선의 기울기 혹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을 혹은 이런 식들로 나왔을 때 이런 도함수라거든. 요렇게 a라는 점에서의 이 함수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프라임 f 프라임 a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이 이겁니다.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백지에다가 써가지고 짜자자자자 이제 마인드맵처럼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능 그 시험 범위도 우리가 수원 수투 확통이거든. 이제 그 뭐 문과 이과라는 개념을 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문과라고 봤을 때 수원 수투 확통이면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나올 건데 사실은 킬러 문항들에서 이런 미분이나 적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등급을 좌지우지하거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아니라면 학원마다 방학 때 뭐 특강을 하는데 뭐 중학교 때 뭐 함수 특강을 한다면 고등학교 때 이제 미분 파트를 특강한다든지 적분을 특강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골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단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내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앞부분에 있었던 거는 이제 기초 연습, 여기를 하기 위한 연습들, 계산 단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문제가 학생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런 문제 내다 보니까 학교마다 다르고 예측하는 게 그렇게 막 또 100% 확률이 정확하진 않았거든. 근데 요 단원에서는 나와야 될 것들이 딱 기본적인 게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잘 해놓으면 오히려 난이도는 어려워지지만 등급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거는 내가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별표 5개라고 할 테니까 별표 5개를 쳐놓으면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